여러분, 이어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성복지 정책과 실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여성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은 여성 정책과 여성 복지 정책이 있습니다. 그렇죠?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 제정을 했습니다. 구체화되어서 2001년 여성가족부가 발족이 되었고 2010년 개편된 여가부에서 여성정책, 종합 및 가족정책,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 업무 또는 청소년 복지 및 보호 기능까지 함께 수행하였습니다. 그죠? 네. 이 시간은 여성복지 정책과 실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영역인 여성평등 정책 또는 여성노동 정책, 여성폭력 방지 정책, 가족 정책, 또한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에서 사회복지사가 어떻게 개입해야 하는지 실제 중심으로 특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양성평등 정책. 자, 여러분, 양성평등 정책은 남성과 여성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두 영역에서 차별 없이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보장받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과거에는 여성 보호 중심이었던 현재는 성평등 실현 중심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주요 정책을 살펴보면 성별 역량 평가 제도, 정부 정책이 남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 이용률 낮은 공공시설 개선 또는 돌봄 정책의 성별 차이 분석, 또는 성인지 예산 제도, 예산이 성평등하게 사용되었는지 검토 확인을 합니다. 여성 취업 지원 예산 확대 또는 경력 단절 여성 지원 사업, 이런 문제. 자, 여성 평등은 단순히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모든 국민이 성별로 차별받지 않도록 만드는 사회 구조의 변화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여성평등 정책 2015년 1차 양성평등 정책 기본개혁을 바탕으로 성숙한 남녀 평등 의식, 정부 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개선을 통해서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한 양성평등 정책이었습니다. 즉 2차 양성평등 기본계획을 통해서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확산,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 방향으로서 근본적인 성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여성 노동 관련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성 노동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성은 여전히 경력 단절이 되어 있고 임금 격차가 있고 비정규직 집중이 있습니다. 또는 돌봄 부담 문제를 여전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산과 육아 이후 노동시장 이탈 문제가 큽니다. 그렇죠? 경력 단절 여성 지원은 세일센터 운영 또는 직업훈련,
재취업 지원, 경력달성 여성들에게 주요 정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새 일터센터 운영 또는 직업훈련, 재취업 지원, 그렇죠? 또는 모성보호 제도라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가정양립 정책이 되어 있습니다. 유연근무제 또는 가족 친환 기업 제도. 네, 예를 들어서 아이를 출산한 후 직장을 그만둔 여성에게 사회복지사는 직업상담, 심리상담, 보육서비스 연계를 함께 지원해야 합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서 여성노동 관련 정책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고용 정책,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또는 대우를 보장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는 노력이 있습니다. 여성인력 개발 정책, 성에 따른 경력 단절 예방을 지원하여 여성 인력을 국가 성장을 위해 적극 활용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출산 후 직장을 그만둔 여성에게 사회복지사는 직업 상담과 심리 상담, 보육 서비스 연계를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성 노동 관련 정책에 우리는 여성은 경력 단절, 임금 격차, 비정규직 또는 돌봄 부담 문제를 여전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산과 육아 이후 노동시장을 이탈할 문제가 큽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여성복지 정책 지원을 하고 있죠. 경력 단절 여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일센터 운영 또는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 또는 재취업에 대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는 모성보호제도가 되고 있습니다. 모성보호제도라는 것은 출산휴가도 있죠. 출산휴가. 그 다음 육아휴직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도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그죠? 네. 다음은 일가족 양립 정책이라고 있는데 직접적인 출근하지 않고 또 유연근무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가족 친환 기업 제도라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다양한 여성 복지 정책의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 노동에 관련된 정책을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를 출산 후 직장을 그만둔 여성에게는 직업상담, 심리상담, 보육서비스, 기타 등등 연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폭력 방지 정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폭력 피해자를 체계적으로 보호, 지원하고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성폭력 방지 정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법은 2020년 제1차 여성폭력 방지 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가정폭력, 그렇죠? 또는 성폭력 또는 요즘에 젊은 사람들 데이트 폭력 무섭죠? 또는 스토킹 또는 뭐 있습니까? 디지털 성범죄 네. 요즘에는 온라인 기반 폭력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주요 또 정책이 있습니다. 자, 주요 정책은 뭐 있습니까?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하고 있고요. 긴급 지원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또는 예방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있어요, 여러분? 여성 쉼터가 있습니다. 또는 해바라기 센터가 있습니다. 또는 상담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긴급 지원 체계 있습니다. 1366번 여성 긴급 전화 또는 의료 법률 지원이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예방 교육이 있습니다. 성인지 교육, 폭력 예방 교육이 있습니다. 폭력 피해 여성은 단순 상담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전 확보, 법률 지원, 심리 회복, 경제적 자립까지 통합적으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러하듯 여성 폭력 방지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다음은 가족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형태의 변화는 현대 사회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는 한부모 가족 증가, 또는 다문화 가족 증가, 또는 비혼 증가 등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정책도 변화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죠. 또는 한부모 가족도 굉장히 많이 증가합니다. 또는 다문화 가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은 다문화 가족들이 증가하는지 모릅니다. 비혼 증가, 가족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게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주요 정책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은 첫째는 돌봄 지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 지원 서비스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출산 대응 정책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또는 부모급여, 양육수당, 그렇죠? 자, 가족 정책은 전통적 가족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가족 정책, 가족 기본 계획에 따라서 가족 다양성 인정과 평등하게 돌보는 사회를 정책 목표로 가족 정책이 추진하고 있다. 네. 또는 가족 다양성 인식과 평등과 또는 가족 문화 확산, 지역 중심의 통합적 가족 서비스 체계 구축, 가족 다양성을 수용하는 법, 제도 마련, 성평등 돌봄 정착 및 돌봄, 친환적 지역사회 조성 등 정책이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가족 정책은 전통적 가족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요즘 휴식 시간에 여기 그림이 나와 있는데, 여기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수업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 다음은 여성복지 실천 현장과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의 여성복지는 여성의 전생에 걸친 위기 상황을 모두 포괄하지는 못합니다. 그죠? 요보 여성 중심의 선별 서비스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여성복지는 여성의 전 생애를 걸친 위기 상황을 모두 포괄하지 못한다.
그래서 선별적 서비스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자, 즉 여성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는 성평등적 사고와 여성주의적 실천 방법에 대한 숙지가 요구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핵심 역할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상담자의 역할도 있습니다. 그렇죠? 상담자의 역할. 그죠? 여성의 심리, 이건 뭐가 있어요? 뭐 여성의 심리, 뭐 문제 상담, 문제 욕구, 그렇죠? 있습니다. 다음 사례 관리자 역할도 있습니다. 사례 관리자 역할. 사례 관리자 역할은 서비스 연계죠. 서비스 연계 또는 통합 지원 또는 옹호자 역할도 있습니다. 그죠? 옹호자 역할. 클라이언트가 자기의 주관을 내세우지 못하고 자기 의견을 얘기하지 못할 때 사회복지사는 옹호자의 역할을 대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옹호자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성인권 또는 예방교육 진행 이런 묻죠. 예방교육 진행. 다음에 또 네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교육자의 역할도 가능합니다. 그죠? 교육자의 역할. 그죠? 성평등 교육. 및 예방교육. 진행. 그쵸? 자,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단순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라 여성의 권리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는 실천가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여성폭력 피해자나 한부모 여성인 경우에는 복지, 고용, 그쵸? 복지 또는 주거 또는 고용, 심리 등과 같은 지원을 동시에 연결하는 통합 사례 관리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죠? 네. 한부모 가정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부모 가정의 어려움, 지원 서비스 뭐가 있을까요? 그죠? 자,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미혼모, 취약계층 여성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가족을 지원하는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대해서 기여를 합니다. 모자 가족 복지 시설이 있고요. 미혼모 가족 복지 시설이 있습니다. 한부모 복지 상담소가 있습니다. 즉, 사회복지사는 시설 입소 상담, 의료, 법률 등과 같은 상담 지원이 필요합니다. 자립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개발, 연계활동들이 역할 수행이 필요합니다. 한부모 가족, 경제적 빈곤이 있죠. 경제적 빈곤, 그죠? 또는 양육 부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양육 부담 또는 사회적 편견도 있습니다. 그죠? 사회적 편견. 그다음에 정서적 스트레스 이러한 부분들. 정서적 스트레스. 특히 여성 한부모 가정 빈교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그죠? 한부모 가정 빈교율이 굉장히 높은데 남성보다는 여성 한부모 가정 빈교율이 높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들을 주요 서비스 정책 지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정책 지원이 뭐가 있습니까? 아동 양육비가 있습니다. 양육비. 그쵸?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학용품비가 있습니다. 학용품비. 다음 생활보조금이 있습니다. 생활보조금. 그쵸? 다음은 여기에서는 경제지원이라고 하죠. 이거는 경제지원. 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자립지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립지원. 자립지원에 대해서는 뭐가 있죠? 직업훈련 또는 취업연계가 있죠. 취업연계. 다음 또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돌봄지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돌봄지원. 세 번째죠. 돌봄지원에는 뭐가 있어요? 아이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죠. 아이 돌봄 서비스. 국가에서 운영하죠. 아이 돌봄 서비스. 방과 후 돌봄이 있습니다. 요즘에 키움센터라고 그러죠. 방과 후 돌봄 서비스. 돌봄 서비스. 지역마다 있어요. 다음 네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정서적 지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서적 지원. 정서적 지원은 가족 상담. 그죠? 또는 심리 치료가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한부모 가족 지원 서비스가 다양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부모 여성, 예를 들면 한부모 여성 A씨 생계와 양육을 혼자 감당하면서 우울감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생계급여 또는 아이 돌봄 서비스 또는 취업훈련, 심리상담을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자립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사례 예시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쵸? 자, 여성복지 실천 사회복지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여성 지원 서비스. 여러분,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보호시설, 해바라기 센터, 여성 긴급, 전화 1366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법률에 따른 일정 시간 이상 상담원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가정폭력, 성폭력, 수사기관, 법률, 연계한 지원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인식 개선 등을 역할 수행을 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을 다 허용되는 건 아닙니다. 전문가에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고 그로서 인정받는 자격증을 후에 국가자격증 이수를 후에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상담이나 업무에 대해서 지원 서비스를 도와줄 수 있다.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범죄 여성 지원 서비스. 성범죄 피해 여성은 탈성매매 또는 사회복지를 위해서 다양한 자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 상담소, 피해 여성 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 자활 지원센터 등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성매매 피해자 구조, 상담, 진학교육, 직업훈련, 연계의료 및 법률 지원 서비스, 연계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족센터는 가족 문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가족 돌봄 나눔 사업이 있습니다. 생애 주기별 가족 교육 사업이 있습니다. 가족 상담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 가족을 포함한 다양한 가족 지원을 위한 맞춤형 통화 서비스 제공이 있습니다. 또한 건강가정사 자격증이 취득이 필요합니다. 그죠?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 사회복지과 전공자는 또 건강가정사 자격 공부 학습 수료 자격증이 취득하신 분들에 의해서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처럼 여성복지 정책의 주요 영역과 사회복지 실천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책 자체보다 현장에서 여성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실천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여성의 권리와 안전 그리고 자립을 지원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성복지 실천 우리 또 이러한 국가에서 사회에서 지금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지원 서비스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내 주위에 내 지역에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든지 또는 사각지대에서 또 어려운 힘든 상황을 이렇게 조금 상황에 맞부딪히고 있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이 꼭 이러한 정보를 알려주시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 공공기관, 주민자치센터나 구청에 도움을 받으시면은 해결이 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매매 여성 지원 서비스에 관련돼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또는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여성 지원 서비스도 지금 국가에서 많은 것을 지원하고 있다. 뭐 상담소, 보호시설, 해바라기 센터, 긴급전화, 이름. 네. 그래서 신변 보호까지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국가의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널리 알려주셔서 혹시나 위험에 처해 있거나 어려운 상황이 있는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한부모 가족 지원 서비스도 국가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돌봄 서비스, 정서적 지원 서비스, 양육 서비스, 또 직업 서비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국가에서 지금 서비스를 실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죠? 오늘은 여성복지 정책 주요 영역과 사회복지 실천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매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정책 자체보다 현장에서 여성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실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여성의 권리와 안전, 자립을 지원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 수행자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양성평등 또는 여성노동권, 여성폭력 예방 또는 가족 다양성 또는 사례관리, 권리융호, 한부모 지원, 통합 서비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경력 단절,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또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사회복지사는 성인지 감수성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고 또 함께 풀어갈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양성평등 정책은 차별 없는 사회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여성 노동 정책은 경력 단절 예방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또는
여성폭력 정책은 안정과 회복에 대해서 핵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가족 정책은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되겠고,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상담과 연계를 권리 의무화하는 것이 매우 핵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어서 한부모 서비스는 다양한 경제 돌봄 심리 통합 지원 서비스를 핵심인 듯 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수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좋은 목소리로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굉장히 빠르죠. 벌써 이제 5월이 지나면 6월 초, 좀 중순쯤에는 기말고사입니다. 기말고사 끝나면 방학이 들어가죠. 네, 아주 굉장히 시간과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여기까지 오시는 것도 굉장한 용기와 인내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기분 좋은 시간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